내일장을 더욱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은요. 오늘 우리 시장의 열기는 다시 한번 뜨거웠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더해서 25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강한 반등을 또 보여줬는데요. 특히 코스피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되면서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만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급등 마감했고요. 반도체 업종 전반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함께 또 따라붙었습니다. 마감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레버리지 투자 제한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소폭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오늘의 열기 또 다음 주의 가능성으로 이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착된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다음 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욱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변동성이 컸던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나 사이드카가 자주 발동이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좀 큰데요. 그래도 다시 우리 시장의 상승 동력을 좀 찾는 모습이기는 했는데요. 이 변동성 또 어떻게 저희는 대비를 해봄직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냥 사이드카가 네. 매일 들리는 용어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오늘 장 초반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희 그 공부방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3대 지수 너무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IT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과연 IT 위주로 상승을 한 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슈는 뭐냐면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코스닥 쪽에 온기가 많이 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에 훈풍이 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만 오늘 그래도 몇몇 종목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 어제 장 초반 미국만 확인해 보게 되면 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6%가 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X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MOU,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MOU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주말 정도에 이 MOU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망고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매그니피센트 7 관련주였잖아요. 요즘에는 망고스라고 해서 메타, 그다음에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뭐 오픈 AI, 스페이스X 이 관련된 종목들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 쪽에서 또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갭 상승을 하든 갭 하락을 하든 이 갭이
향후 20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장 초반에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와 로봇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스페이스 X 오늘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음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8,050포인트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지지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랜만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변동폭은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ETF 정기 리밸런싱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계속 나왔던 삼성 전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그 외에도 종목이 정기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동폭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가 있죠. FOMC가 개막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FOMC가 끝나게 되면 호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주말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죠. 그동안 매수세가 이어졌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코스피로 넘어가는지 아마 월요일쯤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가 있죠. 이 삼성전기가 5%대의 약세가 이어졌던 건 리밸런싱, 그러니까 ETF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I를 포함을 해서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중국과 특허 소송에서 이기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원래 AI가 올라가게 되면 전력 소비가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역시 올라가게 되면 IT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제약주는 좀 약세가 이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월요일 날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급까지도 좀 개선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상승 동력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 또 종목들 하나씩 포착이 될 텐데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까지도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급등 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의 흐름 속에서 이 다음 장의 기회를 또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이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시장을 흔든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3가지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작의 주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반도체 훈풍이 좀 불어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 동력을 다시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을 좀 끌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오늘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주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좀 이쪽 계속 주목을 해봐도 좋을까요? 지금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구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TPU를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보통은 변동폭이 SK 하이닉스가 더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 TPU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P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2028년까지 이 호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2028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년에 만약에 포워드 EPS, 그러니까 미리 2028년이 2027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P에서도 역시 반도체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업종의 그러니까 두 종목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라에서도 역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11,000포인트를 국내 지표로서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아마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의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안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코스피 지수도 역시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피에 대한 상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10,000포인트 돌파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매기세가 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소부장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반도체를 들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소부장을 들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게 더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오게 되면 그 동안은 소부장이 좀 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올라갔을 때 그 다음이 소부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수는 마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통을 5천만 원까지 또 제한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쪽으로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올지를 좀 더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게 되면 돈 있으면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매수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HPSP, 그 다음에 원익 IPS,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HFPSP가 오늘 올라간 이유를 계속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미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미반도체가 스페이스X에 50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HPSP가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을 보였는데 정확히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PSP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 HPSP의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테라팹이 있죠. 이 스페이스X와 이제 테슬라가 전 공정부터 후공정 패키징까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테라팹을 만드는데 거기 인텔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인텔에서 자기네가 이제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소재도 필요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오히려 HPSP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국내 테스트 장비 납품을 결정지은 게 HPSP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 장비가 내년 상반기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테라팹은 역시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HPSP의 경우는 독점적인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쪽에서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만약에 반도체를 더 늘린다라고 했을 때 HPSP의 장비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원래 반도체의 슈퍼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ASML 있죠. 그런데 국내로 보게 되면 HPSP가 아마 반도체 국내 슈퍼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테라팹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주가는 더 상승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총이 5,800억 정도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뭐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6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7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호황이 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HPSP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추가적인 상승세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앞서 가격 전략과 전문가님의 조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로봇과 자동차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로봇주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원인이 뭘지 그리고 또 관련 종목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 관련해서 저희는 또 어떻게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골드만삭스가 오늘 발표한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확실히 로봇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뇌를 만드는 건 미국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중국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관련된 그 로봇 관련주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HL만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HL만도의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LG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 팩토리를 지금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멘텀도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제 나왔던 얘기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할 때 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전 레인보우틱스의 이사진들이 이익 불공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전 회사 사람들인 거고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현대모비스나 HL만도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가 뭐 대표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윗꼬리가 달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골드만삭스가 리포트가 발표를 하고 중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티즈라든가 로보트스타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ETF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TF에 몇몇의 로봇들이 포진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비중이 넘게 되면 강제적으로 청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당연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HL만도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HL만도의 강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국과 좀 많이 친해요. 중국과 많이 친하다라는 건 뭐냐면
액추에이터를 만들 때는요,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 히토류를 HL 만도에서는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물량을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HL 만도가 될 거고, HL 만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지금 물량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GM의 납품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작년부터 사상 최대가 이어졌고요. 올해도 사상 최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실적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발생하기 전에 고점이 89,5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9만 원 이상은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만 원 돌파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3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HL만도는 최소 5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6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한 7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가 그동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오셔갖고 차세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분들 어떤 종목인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주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HL 만도에 좀 집중을 해주셨고요. 9만 원 돌파 가능성 보여진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과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인 만큼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손대상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섹터까지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마지막으로 원자력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는 원자력 관련해서 어떤 이슈와 또 종목에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오늘 원자력 얘기가 뉴스에서 막 찾아보더라도 네. 뭐 테마로 이슈가 되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자력은 오늘 분명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일부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이유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하반기에 원전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죠. 고리 2호기가 재가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얘기가 나온 게 기후부에서요. 미국과 원자력 등에 관련된 에너지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원자력이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원자력을 만들면 되지 왜 다른 나라에 돈을 퍼줘 가면서 원자력을 만드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알고 있죠. 과거 미국 원자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원자력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술이 지금은 한국보다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자력은 한미 동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 원자력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됐든 미국 기업에서는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고리 1호기, 그다음에 월성 1호기가 이제 어떻게 해체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구체화되게 되면서 해체 기술을 가진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전기술, 한전 KPS, 우리기술이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답은 하나예요. ETF 리밸런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덜 수밖에 없는 거고, 원자력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분산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에 대한 리밸런싱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 만약에
많이 포함이 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원전 관련주가 조금 더 조정받게 되면 당연히 ETF의 리밸런싱이 일어나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기술에 대한 얘기 앞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수백조 원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해체 기술이 어렵고 해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매년 해체될 수밖에 없는 원자력 발전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오늘 원자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IT 쪽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덜 올라가는 건데 한전기술의 경우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보다는 월요일이 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윗꼬리를 달고 일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고점이었던 15만 1,000원을 만약에 월요일 날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19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월요일 날 윗꼬리면 19만 원이 간다. 다만 월요일 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13만 4천 원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방 오셔갖고 개장 전에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전기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원전 관련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눌림던 종목들 안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보면 흐름이 보이고 또 종목까지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실시간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특히 월요일 장 전에 짚어주시는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도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는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주목해 주셨던 네. 이 종목들이죠. 한미반도체랑 KG 에코솔루션 오늘 목표가에도 도달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후에 대응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한 8개 정도 있어요. 오늘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한 9%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KMW도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일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18,250원에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가격을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 그냥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조금 다르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본 거랑 당일날 실시간으로 현재가 창을 보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4% 정도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저항까지 밀렸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동안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수급이 일부는 IT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방한이 온다라고 외국인들이 되고 있는 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수급이 일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끝나게 되면 롯데관광개발의 경우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로는 2만 원 일단은 제시를 해 놓고는 있는데 2만 원 도달을 하는 건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3분기까지 성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4% 정도로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진엔텍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지금은 아마 5거래일 중 한 24일 정도가 이틀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게 외국인도 물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월요일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리밸런싱이 ETF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우진엔텍이 모멘텀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2만 원에서 2만 400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바닥 부근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어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앞서 하락하던 추세를 오늘 뛰어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2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시게 되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단 거의 십자가 패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만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는 이런 도지 형태 혹은 십자가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도지만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매수와 매도의 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매수의 힘이 이겼을까요? 매도의 힘이 이겼을까요? 매수의 힘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아랫꼬리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매도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가 형성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윗꼬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이긴 겁니다. 그때는 하락하는 추세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2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2분할 관점은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전 관련주 중에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혹은 누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공부방 오셔갖고 우진혜택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미반도체예요. 6월 8일입니다. 아마 월요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24%가 올라갔어요. 참고로 KRX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8%가 뭐 한 3, 4일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슈가 많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스페이스X에 500억을 베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테라팹의 CEO와 함께 뭐 한미반도체는 오랜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500억을 베팅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테라팹을 통해서 한미반도체의 패키징 장비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억을 베팅한다라는 건 오히려 한미반도체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테라팹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X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추후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MSCI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추종하는 인덱스 ETF나 인덱스 펀드가 강제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스페이스X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한미반도체의 지분 가치도 역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가는 35만 원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35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시총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40조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총 34조죠. 여기에서 6조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가격적인 측면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면 41만 5천 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월요일 날 매수 타이밍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월요일 날 나오는 매수 타이밍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있죠.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적으로 5일 만에 그래도 38%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 이어지고요.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 이어집니다. 특히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가 적자였어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되죠. 그러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을 뭘 볼 게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미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존재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들어오셔서 갖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NC예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한국을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젠슨왕 CEO가 오기 전에 안 올라갔던 종목이죠. 다만 올라갔던 종목은 또 제자리를 돌아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NC의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네이버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국의 팔란티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AI를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발맞춰서 NC의 자회사인 NC AI도 국방부와 손을 잡고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될지는 모르겠죠. 다만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하면 지금은 두 종목으로 후보군이 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네이버와 NC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게 노무라가 우리나라 11,000포인트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몇 종목을 찍었습니다. 현대 로템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아, 삼성, SDI, 셀트리온 그리고 NC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실적이 좋아져요. 그런데 여전히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무라 증권에서 NC의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무라 증권에서 얘기한 것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있죠. 네이버도 뛰어든 국방 AI, 전장 데이터부터 무인 로봇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CAI도요. 현대로템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모듈형 로봇 시뮬레이션 국제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의 팔란티어가 될지 NC가 한국의 팔란티어가 될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25만 5천 원 얘기를 해드렸고요. 목표가 35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올라갔다가도 조정을 덜 받은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LG전자라든가 LG 관련된 이노텍도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사실 NC의 경우는 방한 이슈에 잠깐 올라갔다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조정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방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이온2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NC의 경우는 올해부터 실적 되게 좋아지죠. 특히 3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과거 주가 100만 원 하던 NC였습니다. 지금 30만 원 언더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NC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방 오셔갖고 새로운 가격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엊그제였죠. 하나시스템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방산이 100조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100조 수주 잔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100조에서 10%에서 30%는 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포라든가 미사일,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부분의 10에서 30%를 일반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받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만 보게 되면 실적적인 측면은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죠. 하나 시스템 주가가 9%대 상승을 한 건 이 필리 조선소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리조선소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떨어지지만 2분기부터는 뭐 이게 정상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산주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 시스템이 일정한 매출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KG 에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슈가 됐던 게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 타이밍을 5,400원에서 5,450원 얘기를 했고요. 6,350원을 목표가로 했는데 오늘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아직 주는 주주 환원 5년간 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회사 지분 가치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제가 다 공급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대상 전문가님께서는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번 엑스텐 전략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타점이 정말 또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봄직할까요? 2주 안에 최소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가지의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S예요. SDS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AI 팩토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확인해 보게 되면 AI 컴퓨팅 데이터 센터 개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마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2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매출 4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31년까지 5조 원, 10조 원에서 5조 원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올해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2026년 1분기에 924억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는 1,900억을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은 예상하기로는 40만 원 정도가 목표가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조정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게 되면 매수가가 조정을 일부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공급방을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히든 종목은 빠르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가 나온 게 한 18% 정도 급등을 한 의료 AI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분기부터 병원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충분히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월요일 정도에는 매수 타이밍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방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일 정도 해서 또 한 20% 이상 수익 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급방 참여하셔갖고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요. 삼성 SDS로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타점 짚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특히나 타점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바단 통해서 손대상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정확한 타점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